탈모 때문에 약도 먹고 탈모 샴푸도 쓰고 앰플도 바르고 탈모에 좋다는 검은 콩이나 두부까지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탈모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에 좋은 음식은 열심히 찾으시는데 정작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몸속 환경은 놓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검은 콩, 두부 하나 먹는다고 갑자기 풍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몸속 영양 상태와 두피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됩니다. 물론 검은 콩이나 두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충분히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도 탈모약도 잘 챙겨 먹고 단백질도 충분히 먹는데 머리카락은 계속 가늘어지고 정수리가 비어 보이고 빠지는 것도 줄어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머리카락은 단백질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철분 저장고가 비어있거나 두피에 염증이 지속되어 모낭이 제대로 자라기 어려운 환경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은 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탈모의 핵심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탈모에 좋은 음식은 뭘 먹어야 하지 보다 더 중요한 왜 내 머리카락이 계속 약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뼈 건강만 떠올리시는데요. 탈모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을 생각보다 자주 만나게 됩니다. 사실 비타민 D는 뼈 건강만을 위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모발의 성장 주기와 면역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모낭을 작은 밭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이 씨앗이라면 비타민 D는 햇빛과 같습니다. 씨앗이 있어도 햇빛이 부족하면 싹이 잘 자라지 못하듯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모낭도 건강한 성장기로 들어가는 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메타 분석에서도 비흉터성 탈모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았고 비타민 D 결핍도 더 흔하게 관찰되었습니다. 또 모낭에는 비타민 D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낭도 비타민 D의 영향을 받는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를 먹는다고 탈모가 무조건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탈모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데도 반응이 기대만큼 좋지 않거나 머리카락이 계속 가늘어지거나 휴지기 탈모처럼 머리카락이 한꺼번에 많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면 비타민 D 수치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모 환자들을 진료할 때 단순히 단백질을 잘 드세요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함께 확인을 하고 부족하다면 그 부분도 같이 관리를 해드립니다. 탈모 치료는 약만 먹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낭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몸속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째는 탈모 검사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철분입니다. 철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빈혈만 떠올리십니다. 저는 빈혈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탈모에서는 빈혈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페리틴, 즉 몸속에 저장된 철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색소가 지금 당장 쓰는 현금이라면 페리틴은 통장에 모아둔 비상금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빈혈이 없어 보여도 저장된 철분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입니다. 그러려면 산소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세포가 계속 분열할 수 있는 재료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철분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가운데 생리량이 많거나 다이어트를 오래 했거나 출산하고 나서 머리카락이 갑자기 많이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혈색소는 정상인데도 페리틴만 낮은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휴지기 탈모나 여성형 탈모 환자에서는 페리틴 수치가 낮은 경우가 더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철분을 먹는다고 탈모가 무조건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지고 샤워할 때 유난히 많이 빠지거나 손으로 가볍게 잡아당겨도 쉽게 빠지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기기보다는 페리틴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은 콩이나 두부처럼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드셔도 몸속의 철분 저장고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을 만드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모 치료에서는 빈혈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만들 수 있는 몸속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탈모 치료에서 의외로 많이 놓치는 두피 염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가 생기면 머리카락만 보게 됩니다. 머리가 얼마나 빠졌지? 정수리가 더 비어 보이는 것 같은데 탈모약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머리카락 자체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제가 진료할 때 꼭 함께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피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결국 두피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두피를 확대해서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두피 염증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두피가 붉거나 가렵거나 비듬이 너무 많거나 피지가 과하게 분비되거나 뾰루치처럼 올라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모낭 주변도 계속 자극을 받게 되고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루성 두피형은 남성형 탈모 환자에서 흔하게 동반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남성형 탈모 환자의 두피 조직을 보면 모낭 주변 염증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Perifollicular Inflammation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낭 주변에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염증은 탈모의 진행이나 치료 반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피 염증이 모든 탈모의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탈모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비타민 D와 철분도 잘 관리하고 있는데도 두피가 계속 가렵고 붉고 비듬이 많거나 피지가 심하다면 두피 환경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모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머리카락의 굵기나 개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피에 염증은 없는지 지루성 두피염이 동반되어 있지는 않은지까지 함께 확인을 합니다. 결국 탈모 치료는 머리카락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몸속 환경과 두피 환경을 함께 관리하는 것, 그것이 탈모 치료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검은 콩이나 두부 같은 건강한 음식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탈모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탈모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몸속 환경과 두피 환경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남성형 탈모라면 DHT를 조절하는 치료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비타민 D나 철분 저장고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피에 염증이 지속되고 있다면 두피 환경 역시 같이 치료해야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탈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순히 머리카락 몇 가닥 빠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분의 모낭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함께 찾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은 탈모 치료의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탈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탈모 치료와 검사에 대해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 내용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